너 일본 사람이냐? 라고. 그러니까 너 괜찮냐? 가족이? 라고. 에? 네. ask quick? 오케이 오케이 라고 그런 거 했었어 진짜.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본은 엄청 많거든요. 거의 모든 자연재해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그래서 현지인이 알려주는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 강령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일본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본에 워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일본에 여행 오는 사람들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오면은 좋겠다 싶은 거를 좀 정리해 놨고, 세 번째로는 대피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 피난하는 장소를 어떻게 찾는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동 강령, 재난 대피 강령, 재난 대피하는 방법, 그리고 피난기구가 있거든요. 호텔이나 뭐 아파트나 맨션이나 이런데 피난기구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영사관에 대한 거. 어차피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영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영사관이랑 연락을 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올린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일본의 기상청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지진 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진 맵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가 8월 14일이었습니다. 근데 8월 14일 그 당일에도 지진이 있었다. 이게 X표, 빨간색으로 X표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도쿄 옆에 치바현이고, 제가 치바현에 사는데 우리 치바현에도 자료를 수집하는 그 당시에도 지진이 있었다. 진도가 3.4네요. 그래서 일본은 진짜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나고, 언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진이 언제든 날 수 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긴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좀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를 해봤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치바현에 얼마나 지진이 있었냐, 스고 이런 것들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저는. 나도. 그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8개월간이죠. 8개월하고도 12일 정도의 기간에 위에 보시면은 140회 지진이 있었다. 진짜? 1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그래서 한 8개월간 140회가 있었다. 아, 그렇게 많아? 어. 그래도 자기가 느끼는 거는 진짜 별로 없었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 난다. 뭐지? 몰랐네. 대략 220일 동안 140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 이상 지진이 난다. 근데 그 중에 좀 강도가 센 것들이죠. 빨간색 점들. 빨간색 점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보이네요. 뭐지? 그래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큰 지진도 몇 번 있었다. 거의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지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데이터로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진짜로 일본 오실 때는 항상 자연재해가 지진뿐만 아니고 태풍이든 뭐 침수든 홍수든 그런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그런 정보는 좀 미리 알고 오시는 게 좋다. 그래야 뭐 만약 어떤 일이 생겨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은 일본은 우선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뿡뿡 이런 소리로 오지? 그런 소리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문자를 딱 받는 순간
몇 초 있다가 지진이 나요. 지진보다는 항상 빨리 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지진 옵니다. 조심하세요. 지진 오니까 조심하라고. 이게 문자가 항상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몇 초 지나야 이제 진동이 생겨요. 지진이 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되게 잘 되어 있다. 어떻게 미리 알고 그렇게 보내는 거지? 지진 발생하자마자 이렇게 오는 건가? 지진이 왔을 때 TV를 틀어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숫자가 써있죠. 1, 2, 뭐 3, 5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만의 그 지진 강도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굳이 뭐 그렇게 깊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5부터는 좀 강하다. 5 약이 있고 5 강이 있거든요. 근데 5부터는 이거는 좀 세다. 이거는 대피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방송을 해줘요. 이 여자가 수화하는 여잔데 그 옆에 쓰나미라고 쓰거든요. 쓰나미예요. 이게 쓰나미. 그 옆에 희난, 피난 되게 간략하게 써있죠. 쓰나미 오니까 피난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긴급 방송을 계속 해줘요. 한때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건데 일본 NHK 아나운서가 되게 원래는 되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뭐 지진 발생했다, 위험하다, 피난 가세요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되게 처절하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알지? 유키도 되게 유명했지. 일본에서도.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뭐야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으니까 그때 좀 더 강하게 심각하게 다급하게 말하지 않았던 걸 막 후회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되게 강경하고 세고 강하게 말을 방송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온다. 지금도 TV 틀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치바현에 태풍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걸 재빠르게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럼 언제 정전이 되고 언제 가전제품 전기를 못 쓰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를 일단 해둬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여기까지가 개요인데 일본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본 전국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본에 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그래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 일단 현금은 무조건 갖고 있어라. 일본이 아날로그 하잖아요. 아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금 우리도 갖고 있지. 얼마나 갖고 있을까? 지금? 저기도 있잖아. 있어. 지진 나고 아예 그 전기가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 그러면 현금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괜히 아날로그의 나라가 아니고 이런 것도 그런 환경,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이 있으니까 일본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변화한 거라고 전 생각해요. 괜히 아날로그가 좋아서 현금이 좋아서 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환경의 영향도 크다. 그래서 현금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좋다. 자판기라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동전이 있어야 그것도 자판기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금 무조건 갖고 있어라. 그래서 환전을 얼마 정도는 해오는 게 좋아요. 현금밖에 못 쓰는 가게들도 지금은 거의 없지만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은 무조건 갖고 있어라. 그 다음 피난용품을 무조건 어느 정도 확보해 둬라. 이거는 되게 중요하지. 집에 보통 있지. 가방 같은 거. 피난 가방이 있지. 피난 가방 있어. 우리는 없지만 해야 되는데. 우린 없지. 그래도 신전집에나 뭔다っけ? 보통 있어. 보통 있어? 보통 있어. 다 우리만 준비하고 없네. 우리도 사야겠다. 그러니까 조금씩 사왔지. 그래서子供の 한. 물티슈. 소독약 같은 건가 봐요. 맞아. 붕대. 그리고 마스크. 뭔다っけ? 피난. 물에 넣으면은 타올이 된대요. 슬리퍼는 왜 산 거야? 피난소 가면 슬리퍼. 필요할 때도 있고. 피난소 가면? 일단 무조건 피난소는 간다는 전제하네. 혹시 이거가 없어지면 집이 무너지면? 그치. 이런 거를 좀 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또 따로 팔아요. 원형. 5년. 5년이라고 써있죠. 응. 이런 물들도 따로 팔기 때문에 물은 무조건 쟁여놔야 돼요. 물은. 이게 뭐 지진 나고 태풍 오고 그러면 재난 상황이 있으면 바로 물부터 없어지거든요. 마트 가면.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일본 가정집은 거의 무조건 물 같은 거는 물이나 뭐 통조림 같은 거는 무조건 몇 개씩은 쟁여 놓는 것 같아요. 집에? 응. 맞지? 응.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 보면은 라디오 이거는 그냥 건전지식으로 축전기식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라디오도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저희 지금 집에 없어요. 라디오는 하나 챙겨놔야 되는 맞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용변을 볼 수 있는 간이 화장실, 화장지나 이렇게 간이 화장실, 그리고 가스렌지, 브루스타라고 하죠. 그리고 일회용품도 엄청 많이 사놨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사는 사람만 좀 준비할 수 있고 사실 여행 오시는 분들은 사실 필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보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종이박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약간 종이박스 성애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종이박스로 막 침대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다 종이박스로 침대 만들어서 피난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되게 저장하기도 쉽고 접을 수 있으니까 저장하기도 쉽고 좀 저렴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워홀러부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이고 이제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피난 장소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すごいなんか学校の先生みたいね君。 요거는 제가 일본 어느 시의 홈페이지인가 거기서 이제 퍼온 건데 지진 발생 시 해야 하는 행동. 그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유치원에서부터 배우지. 응. 하루도 알고 있어. 하루도 알고 있더라고. 응. 연수해. 연습해? 응. 연수해야 돼. 하고 맞아. 있어. 알고 있어 하루.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보육원, 교육을 보육원도 하고 보육원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몸을 숙여가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일단 머리를 가장 우선으로 해가지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불을 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게 쓰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나 방문 이런 거는 미리 열어둔다. 왜냐면은 이게 일본은 목조주택이 많아서 이게 지진이 생기면은 이제 90도가 정확히 아니고 막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놔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조심해라,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뭐 계단으로 가라, 버튼을 다 눌러놔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한국 사이트에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오셔라. 지진 언제든지 무조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호텔이나 저희가 사는 집이나 아니면 맨션, 아파트 이런 데는 이런 피난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건 좀 몇 번 보신 적도 있으시려나?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로 그 오리로 이런 거는 이런 피난 계단 같은 거거든요. 내려라. 어. 오리로. 이런 거는 건축법상, 소방법상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한국은 없어? 이런 건 나 못 봤어. 그래? 어. 그러면 화산나 그런 거 있었으면 어떡해? 그래서 벽을 뚫고 옆에 집에 건너갈 수 있어. 한국의 아파트는. 어떻게? 몇 개 집을 어떻게? 발코니, 어. 베란다에서 응. 빡!
짠って? 옆에 일본도 똑같지? 일본도 그런 거 있지. 간이 벽.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피난 기구들이 있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디에 있는지라도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이런 피난 기구들이 있는 곳은 설명서도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써 있나 안 써 있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영어로라도 한글도 있을걸? 써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혹시라도 모르니까 호텔에 들어가시면은 어디에 있는지라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것도 일본의 어느 한 시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뭐 지진이 나면은 먼저 자기의 몸을 우선으로 보호한다. 그 다음에 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화재까지는 안 났으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대피소로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또 가족들이랑 연락을 어떻게 취해라.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시 홈페이지 가면은 이런 것들 다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미리 해서 그 지진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이런 피난 경로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도 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미리 한번 보시라. 보고 안 보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도 한국이랑 그 피난하는 그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피난 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똑같아가지고 대충 비슷해요, 어느 나라도. 그래서 피난하는 그 이 녹색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심벌 같은 거 있죠? 심볼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난 맵 같은 거는, 피난 경로 같은 거는 미리 파악을 해놔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호텔 같은 경우, 호텔에는 뭐 이렇게 어디로 피난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게 다 써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봐둬라. 봐둬야 어디 도망가죠.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장소들이 써 있는 맵이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학교를 가라. 아니면 그 관공서, 뭐 시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라. 아니면 그냥 큰 공원에 가라. 아니면 야구장에 가라. 그냥 넓은 곳에 가라. 옆에 건물 같은 거 크게 없고 그냥 뻥 뚫려 있는 데를 가면은 일단 정답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뭐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가 어디 있는지 그냥 구글맵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것만 미리 파악해놔도 피난할 때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피난 장소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여기 한글로 써있는 거 보이시죠? 지진시 대피 장소, 여기가 대피 장소다.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런 간판들이 다 써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공원이나 학교를 가라. 근데 일본은 쓰나미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이게 타카다이라고 하거든요. 고대라고 써있는데 쓰나미가 몇 미터, 막 5미터, 10미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일본은 집 살 때도 그런데 하자드 맵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곳이 침수가 되는지, 비 오면 이 동네는 침수가 된다, 언제 한 30년 전에 침수가 됐던 적이 있는 곳이다, 이런 게 그 다 맵에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살 때는 이런 거를 무조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지? 근데 살 때는 무조건 다 자기가 찾아볼 거야? 그리고 집 살 때는 무조건 찾아봐야지. 우리가 집 살 때도 이런 하자드 맵에 걸리는 집은 피했어요. 왜냐면 침수 나면 집은 끝이니까. 우리 부모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했지. 그치. 집을 살 때뿐만 아니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거는 그냥 목숨이 걸린 거니까 되게 중요하다. 좀 집값이 싸긴 하거든요, 하자드 맵에 들어가 있는 집들은. 근데 돈보다는 좀 목숨이지 않나?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사는 데가 침수 지역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을 해서 쓰나미가 온다 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피난 장소가 어디 있는지, 뭐 지진이나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하나, 피난 장소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리고 피난 장소가 어디에 있나, 이런 거는 여행 오시는 분들도 미리 파악을 해놔라. 어차피 한 호텔에 좀 많이 머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뭐 미리 파악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워홀러나 또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나 일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역시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렇게 연락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대표 전화, 영사 업무, 영사 콜센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는 가끔 들어가 보면은 지금 재난이 일어났다, 어떤 재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동네에, 이런 것들도 다 홈페이지에 써줘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번에 난카이 트로프 지진 경보가 발령했을 때 왼쪽에 보면은 중요 빨간 글씨로 긴급 뭐 이렇게 써있죠.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 발표 관련 안전 공지, 거대 지진 주의해라,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번 보면 좋고, 뭐 이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안에 보면은 홈페이지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가끔이라도 보면 좋다. 그래서 클릭을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 해서 이렇게 막 이런 기상청에서 어떤 임시 정보를 발령했다, 발표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영사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좋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앱이 있더라고요. 저 이거 몰랐거든요. 무료 전화 앱이 있어요. 앱이가 뭐지? 앱, 어플리케이션. 아, 아프리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여행 오시는 분들은 로밍 안 하면은 전화가 안 되니까 이런 앱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영사관에 전화할 수 있는 便利だね. 이런 거 있는 거 나도 처음 알았어. 이번에 알았어,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우리 세금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 준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을 잘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본 사는 저로서는 사실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직접 느끼는 거. そうね. 그리고 여름에는 항상 태풍이 항상 오고. 그지? 그래서 막상 살아보고 지진을 겪어보면은 아실 텐데 이게 되게 겁이 나요. 처음에 지진을 처음 겪으면 되게 겁이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오래 산 저도 갑자기 큰 지진이 오면은 되게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이제 2층에서 같이 자면은 지진이 잘 때도 지진이 와서 깰 때가 있어요. 깰 정도의 지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애들 위로 이렇게 몸 숙이고 이렇게 안고 있지. 혹시라도 위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위에 전등밖에 없지. 줬는가 뭐지? 라이트. 아, そうそう.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저조차도 큰 지진이 오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そうね.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겪으면 더 패닉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알고 와라. 이 나라는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태풍이 엄청 크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재해든지 일본 전역에 올 수가 있다. 이건 무조건 알고 오시는 게 진짜 위험한 나라네. 근데 대비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대비? 준비. そうね. 알고 와라. 지금은 사실 지금이라고 하기보다 몇 년 전부터 큰 지진 한번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지. 있어. 어떻게 생각해? 진짜 올까? 몰라. 어떻게 알고. 근데 なんだっけ? 지진 벨트가 있잖아. 벨트가 움직이니까 지진가. 그치. 대륙판이 움직이니까. 근데 3.11? 3.11 그때도 뉴질랜드에서 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본에 뭔가 있을 거야.
똑같은 벨트라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서 항상 지진 있을 때보다 뉴질랜드에서 뭔가 있었다 그런 거 들으면 좀 무서워져. 아 다음에 일본 온다라고. 과거에 그런 적 있었으니까. 항상 똑같은 벨트라고. 그러니까 호주 아니다. 뉴질랜드? 산테 111 전에도 이르카 건물じゃなくてなんだっけ? 동고래? 돌고래? 돌고래가 なんだっけ? 너무 많이. 돌고래 떼주고? 何それ? 돌고래가 죽었어? 많이. 진짜? 돌고래는 이거電波? 전파? 전파? 전파로 어디 가야 되는지 그런 거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지진 때문에 그거가 이상해서. 깊은 데 말고 なんだっけ?浅いとこ. 얕은 곳. 얕은 곳 많이 갔어. 근데 많이 죽었어.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3.11을 그런 거 봤던 것 같아.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었구나.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 뉴질랜드랑 일본은 똑같은 벨트라서 뉴질랜드에서 뭔가 있으면 일본에 그 다음에 온다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어. 그치. 3.1일 때는 나는 어디 있는지 알아? 호주. 아니 한국. 한국? 한국에 있었어? 진짜. 왜? 여행? 3.1일 진짜 그날에 비행기 탔었어. 그날에 비행기를 탔어? 근데 나랑 친구가 응? 8명? 아니. 많이 있어. 변비라서. 변비? 근데 안 나와. 근데なんだっけ? 여행. 때 우리 다른 비행기였어. 누구랑? 10년 동안 파이팅 했었던 친구. 남자친구? 아니. 키가 너무 큰 친구. 너랑 똑같은 키. 그래? 그 친구랑 거인이네. 아무튼 여행 가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먼저 아침 비행기 탔어. 근데 내가 먼저 한국에서 도착해서 친구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친구가 왔는 거야. 근데 예이라고 했는데 네 공항에서 TV 있잖아. 진짜 귀엽게 TV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그때는 나 한국말 전혀 몰랐어. 그냥 조금만 읽을 수 있었다. 근데 이거 화면 보면 여기 일본이라고 쓰고 있었어. 근데 쓰나미가 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런 거 봐도 나 이거가 뭔지 몰랐어. 쓰나미가 몰라서 한국어도 몰라서 그냥 일본이라고 쓰고 있었어. 일본만 알았네? 일본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모이고 라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이해가 못했어 그때는. 근데 친구도 한국어 못했으니까 둘이 보고 그냥 가자라고 갔어. 근데 그때는 문자가 많이 왔었어 나한테. 여기 괜찮냐라고. 그래도 우리는 지진을 많이 있으니까 괜찮냐라고 오면 괜찮다 너는 괜찮지라고 그런 문자는 많이 하지. 일단 연락. 그래도 그 정도 큰 지진이라고 몰랐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그냥 호텔 가려고 했었어. 근데 우리는 그때는 한국어를 공부 시작했으니까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잖아. 근데 가면서 그때는 스마트폰 아니었어. 그때는 이런 핸드폰이었어. 폴더폰? 이런 거였어. 근데 그니까 사람한테 물어봐잖아. 우리는 여기 호텔을 가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잖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 너 일본 사람이냐? 라고. 그러니까 너 괜찮냐? 가족이? 라고. 네, ask quick? 오케이 라고 그런 거 했었어 진짜. 근데 이야기 할 때마다 한국 사람이 야, 너 Japanese, you okay? Your family okay?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오케이. 우리는 지진은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오케이, 큰지 오케이. 몰랐어 진짜. 근데 한국어도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해주지만 우리가 진짜 몰라서 오케이 그런 거였어. 근데 갸루 같은데? 근데 호텔 가서 그때는 알았어 우리가. 호텔 가서? 많이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 우리 스마트폰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가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거 일본은 한국은 사이월드
우리는 믹시였어. 믹시. 믹시? 응. 믹시에서 이렇게 친구랑 하면서 얼마나 큰 짓인지 알았어. 근데 그때는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도 비행기인데 나리타 공항도 클로즈 했어. 아, 닫았어? 응, 닫았어. 닫았고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래도 그때도 우리는 진짜 쓰나미도 혹시 아니다. 우리 모르잖아?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쓰나미나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지. 그렇게 무서운 것도 몰라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그냥 여행했었어. 근데 우리 가족이랑 연락도 할 수 있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는 괜찮지 한국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그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 다 괜찮으니까 다행이네. 우리는 그 북쪽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여기 있었으니까. 후쿠시마 쪽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일본 돌아올 때 우리 며칠 동안 있었지. 길게 있었어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 아마도 그 정도. 그래도 돌아올 때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때는 공항에서 했었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는 그냥 삼각김밥 많이 사왔어. 음식이 많이 없다고 들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 지나갔으니까 아마 괜찮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삼각김밥 많이 사왔어. 근데 한국에서 많이 사서 일본에 왔어. 혹시 모르니까. 근데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사람이 많이 자고 있었어. 자고 있고 결항돼가지고? 응. 근데 내가 그때 일을 했었던 에어라인 팀가 있잖아? 팀에서 혹시 모르니까 보러 갔어. 근데 선배님 나 며칠 동안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나 근데 음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삼각김밥 여기 있어 라고. 그래서 와 고맙다 라고. 진짜 그 정도 진짜 큰 지진이었구나. 그때는 진짜 알고 있고. 그래도 부모나 친구나 뭔가 그렇게 무서운 경험 안 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때는 나 진짜 무서워졌어. 진짜 다 괜찮은 거? 진짜 감사하다. 그치. 너무 무서웠어. 그때 엄청 많이 죽었잖아. 근데 집에 와서 뉴스 아니야. 그때는 TV는 바라에티나 그런 거 다 없어졌어. 아마 한 달 동안 그런 다 지진 이야기. 한 달 동안이나? 아마도 10년 전에? 10년 이상 옛날의 이야기라서 좀忘れちゃった. 그래도 그럴만하지. 근데 소리도 많이 나잖아. 근데 큰 지진 오고 그 다음에 여신 때なんていうの? 여진 있잖아. 여진 올 때마다 핸드폰 움직이거나 TV가 빰빰 지진 올 겁니다 조심하세요라고 그런 소리가 많이. 그 여진도 엄청 많았지. 엄청 많았어 진짜. 그때 무서워졌지. 다행이다 살아있었어. 네.本当に. 근데 진짜 언제 큰 게 올 수도 몰라. 本当にね. 무서워.